안녕하세요. 편안백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잘못 알고 계셨던 달걀 상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특히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65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요즘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 순간 어제보다 더 넓어진 것 같은 이마가 눈에 들어옵니다. 손으로 앞머리를 내려보지만 예전처럼 이마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옷을 입다가도 어깨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이 보입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탈모를 보면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발소에 가면 사장님이 말합니다. 손님,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시네요. 앞머리 쪽이 특히 심한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부인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탈모 치료는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탈모 예방 음식이라고 검색해 봅니다. 화면에 나오는 정보들을 하나씩 읽어봅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달걀에는 머리카락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달걀이 탈모에 좋다는 거구나. 더 자세히 찾아보니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날달걀이 더 좋다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달걀을 익히면 열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날달걀로 먹으면 영양소가 그대로 몸에 흡수되어서 효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달걀, 특히 날달걀을 먹으면 탈모를 막을 수 있겠구나. 탈모 치료 비용을 생각하면 달걀은 정말 저렴한 해결책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김철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합니다. 냉장고에서 달걀 3개를 꺼내서 컵에 깨뜨려 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쭉 마십니다. 처음에는 비린내와 끈적한 느낌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탈모를 막기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걱정합니다. 여보, 날달걀을 그렇게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날달걀이 영양소 파괴 없이 그대로 흡수된다고 하더라고요. 탈모 치료 병원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매일 아침 날달걀 3개를 마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습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끔 속이 좀 메스꺼울 때도 있지만 탈모를 막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살펴봅니다. 아직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을 격려합니다. 달걀에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머리카락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들도 풍부하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고 마음먹습니다. 두 번째 달이 지나갑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날달걀 3개를 마십니다. 이제 비린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탈모를 막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말합니다. 나는 요즘 날달걀을 먹고 있어요. 탈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요, 달걀이 머리카락에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에 날달걀 먹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익힌 달걀보다 영양이 더 잘 흡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더욱 확신을 갖습니다. 3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봅니다. 날달걀의 효과에 대한 글들을 더 많이 읽어봅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우리 몸의 단백질과 가장 비슷해서 흡수율이 높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날달걀은 열을 가하지 않아서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들이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정보를 가족들에게도 설명합니다. 아들이 걱정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날달걀 먹는 게 정말 안전한가요? 식중독 같은 건 괜찮으신가요?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탈모 치료비 생각하면 이게 훨씬 경제적이라고요. 날달걀을 먹기 시작한 지 거의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날달걀 3개를 마십니다. 이제 맛에도 익숙해졌고 이것이 자신의 탈모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의 양도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확실해집니다. 부인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보, 제가 보기에는 머리카락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마가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말을 들은 김철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거울을 자세히 봅니다. 하지만 부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탈모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마의 양쪽 모서리 부분이 더 올라간 것 같고 정수리 부분도 예전보다 더 비어 보입니다. 이상합니다. 탈모에 좋다는 날달걀을 3달 동안 꾸준히 먹었는데 왜 탈모가 더 심해진 것일까요? 혹시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더 빠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달걀이 탈모에 좋다는 글들을 읽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탈모를 막으려고 시작한 날달걀이 오히려 탈모를 더 심하게 만든 것일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탈모에 좋다고 해서 3달 동안 매일 아침 날달걀 3개씩 마셨는데 왜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일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의 걱정도 점점 커집니다. 여보,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상해요. 달걀을 먹기 시작한 후에 오히려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합니다. 설마 달걀이 탈모를 더 심하게 만들 리는 없을 텐데요.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쌓입니다. 이제는 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날달걀과 탈모에 대해서 더 자세히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날달걀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머리카락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글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달걀은 완전 식품이고 머리카락에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로울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아비딘이라는 것이 비오틴이라는 영양소와 결합해서 비오틴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비오틴이 뭔지 더 찾아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의 한 종류로 머리카락과 피부, 손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매일 먹고 있는 날달걀이 오히려 머리카락에 필요한 비오틴을 막고 있다는 말인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 많이 들어있지만 달걀 흰자의 아비딘이 이 비오틴과 단단히 결합해서 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특히 날달걀을 먹을 때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달걀 자체에는 머리카락에 좋은 비오틴이 들어있는데 동시에 그 비오틴을 막는 아비딘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달걀로 먹으면 아비딘이 비오틴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난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었던 날달걀이 사실은 머리카락에 필요한 영양소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오틴 결핍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탈모가 심해진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날달걀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탈모를 막으려고 먹은 날달걀이 오히려 탈모를 더 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내 머리를 망쳤구나.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만 믿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부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날달걀이 오히려 머리카락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부인도 놀랍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드신 게 잘못된 건가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다음 날 김철수 할아버지는 근처 병원을 찾아갑니다. 피부과에 가서 탈모 상담을 받기로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탈모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매일 날달걀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머리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날달걀을 하루에 몇 개씩 드셨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3개씩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날달걀을 계속 드시면 비오틴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날달걀의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딘이 비오틴 흡수를 막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비오틴이 정확히 뭐고 아비딘은 또 뭔가요? 의사 선생님은 쉽게 설명해 줍니다.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과 피부, 손톱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아비딘은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이 아비딘은 비오틴과 매우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날달걀을 먹으면 아비딘이 비오틴과 결합해서 비오틴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점점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달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날로 먹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달걀을 익혀서 먹으면 아비딘이 파괴되어서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탈모를 막으려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탈모를 더 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날달걀 3개씩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오틴 결핍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액 검사를 권합니다. 비오틴 수치를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정말 자신의 비오틴 수치가 낮게 나올까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김철수 할아버지의 비오틴 수치는 정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날달걀을 많이 드신 것이 비오틴 결핍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탈모를 더 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날달걀 섭취를 중단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영양을 섭취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을 맹신했던 자신이 한심합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석 달 동안 잘못된 방법을 계속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검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로 날달걀 때문에 비오틴이 부족해져서 탈모가 심해진 거래요. 부인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께 들은 설명을 부인에게 전달합니다. 날달걀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달걀을 먹으려면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비딘이 파괴되어서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인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입니다. 그럼 달걀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말이에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달걀은 정말 좋은 음식이래요.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다만 날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난 석 달을 돌이켜봅니다. 매일 아침 비린내와 끈적한 느낌을 참아가며 날달걀을 마셨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탈모를 막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오히려 탈모를 더 심하게 만들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날달걀이 좋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혹시 친구들도 자신의 말을 듣고 날달걀을 먹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은 아닐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동네 친구 몇 명과 만났을 때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날달걀이 탈모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어요. 오히려 날달걀을 많이 먹으면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친구들은 놀랍니다. 정말요? 그럼 달걀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께 들은 설명을 전해줍니다. 달걀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날로 먹으면 비오틴이라는 영양소 흡수가 안 된다고 해요. 친구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저도 사실 며칠 전부터 날달걀을 먹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일찍 알게 되었네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안도합니다. 다행히 친구가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석 달 동안 계속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비오틴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탈모도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탈모는 비오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대부분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만들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비오틴 수치를 회복하고 탈모를 막을 수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난 석 달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건강 정보는 반드시 정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김철수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으로 탈모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께 다시 찾아가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비오틴 수치를 회복하고 탈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달걀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걀을 먹고 싶으시면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특히 흰자 부분이 완전히 익어야 아비딘이 파괴됩니다. 반숙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삶은 달걀이나 완전히 익힌 달걀 프라이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 선생님은 맞다고 대답합니다. 열을 가해서 아비딘을 파괴시키면 오히려 달걀에 좋은 영양소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부인에게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날달걀은 절대 먹지 않고 달걀을 먹을 때는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인도 이해했다며 앞으로는 달걀을 완전히 익혀서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김철수 할아버지의 새로운 습관이 시작됩니다. 석 달 동안 계속해오던 날달걀 마시기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지만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인이 아침에 완전히 익힌 달걀 2개를 준비해 줍니다. 삶은 달걀이나 완전히 익힌 달걀 프라이를 번갈아가며 먹습니다. 날달걀을 마실 때처럼 비린내나 끈적한 느낌도 없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첫 번째 달이 지나갑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올바른 방법으로 달걀을 먹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적어도 탈모가 더 심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베개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의 양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비오틴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철수 할아버지는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입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비오틴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직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좋은 소식이라며 격려해 줍니다. 이대로 계속하시면 곧 정상 수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희망을 느낍니다.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보, 비오틴 수치가 많이 좋아졌대요. 이대로 계속하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달이 지나면서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베개를 볼 때 떨어진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적습니다. 부인도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김철수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마 가장자리 부분에 아주 짧고 가는 머리카락들이 보입니다. 솜털처럼 가늘지만 분명히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인을 불러서 보여줍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인도 자세히 보더니 신기해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아주 가늘지만 분명히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보여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감격합니다. 정말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만들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달이 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새로 자란 머리카락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마의 헤어라인이 예전보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수리 부분도 이전보다 덜 비어 보입니다. 동네 이발소에 가면 사장님이 말합니다. 손님, 머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 확실히 모발이 건강해 보여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뿌듯합니다. 다섯 번째 달이 되었을 때 김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비오틴 수치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만족스러워합니다. 정말 잘 회복되셨네요. 이제 탈모 걱정은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달이 되자 김철수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변화를 느낍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머리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처럼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의 풍성한 머리카락은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충분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달걀을 드실 때는 꼭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날달걀은 절대 안 됩니다. 친구들도 김철수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면서 진지하게 듣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올바른 달걀 섭취법을 완전히 습관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완전히 익힌 달걀을 먹으면서 건강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공급받습니다. 날달걀을 마시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인도 이제 달걀 요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흰자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해서 요리합니다. 삶은 달걀을 만들 때도 완전히 익혀서 만듭니다. 가족 모두가 올바른 방법으로 달걀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탈모 걱정이 크게 줄어들었고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건강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전합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달걀은 좋은 음식이지만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의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끝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작된 문제였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올바른 달걀 섭취법을 실천해 보세요. 날달걀은 절대 금물이고 달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특히 흰자 부분이 완전히 익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비딘이 파괴되고 비오틴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탈모가 걱정되시는 어르신들도 희망을 가지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달걀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였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